안녕하세요. 파피루스 미디어 윤태수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마이크입니다. 바로 이 파인파인사의 AM8이라는 마이크고요. 출시된 지는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조사로부터 저에게 제품을 보내주시면서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시된 지 좀 된 제품이어서 제가 리뷰를 하지 않아도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이크인데요. 지금 보아도 꽤 괜찮은 마이크 AM8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격을 한번 볼까요? 현재 네이버 검색으로는 약 75,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프로용 마이크를 제외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이밍 마이크 또는 스트리밍용 마이크들이 대략 10만 원 안쪽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살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약 35달러에서 45달러 정도, 미국 아마존에서는 세금 미포함으로 55달러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2023년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했을 정도로 디자인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조작성 또한 좋습니다. 터치로 간단하게 뮤트, 여기를 터치하면은 뮤트가 되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초록색이 들어오면 언뮤트가 되는 겁니다. 터치로 간단하게 뮤트, 언뮤트를 할 수 있고요. LED 컬러 등을 바꿀 수 있는데 반면에 마이크 게인, 볼륨이죠. 이 마이크 게인과 이어폰 모니터링을 위한 볼륨은 돌리는 노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브로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볼륨을 터치나 버튼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클릭해야 되는 경우에는 빠르게 볼륨을 조절하는 게 어렵고요. 너무 빠르게 누르면 반응이 느려서 우리의 터치를 못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지점을 놓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이렇게 물리적인 장치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디자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면서도 고급지죠. 이 가격의 제품 같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디자인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LED 램프는 색을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혼자서 계속 바뀌는 모드로 제가 설정을 해 놓았는데,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색을 고정할 수도 있고요. 아까 같이 계속 변하게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LED 라이트를 실물로 처음 딱 봤을 때는 좀 촌스럽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LED가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LED 라이트이 카메라에 잡히면 실제로 보는 것보다 예쁘게 보입니다. 딱 용도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35달러, 45달러 이 정도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마이크 치고는 매우 괜찮은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 레드닷 어워드 위너예요. 저는 이 외관은 9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마이크 박스 안에는 마이크 본품과 받침대, 그러니까 요 마이크 본품, 요 U자형 요 프레임과 그리고 요 받침대, 그리고 USB A to C 케이블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유저 가이드도 들어있습니다. 제품의 포장은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역시 이렇게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게 아주 잘 디자인한 상자에 담아서 제품이 배달이 됩니다. 마이크는 이 받침대에 결속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인 마이크 스탠드들하고 호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 스탠드를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이크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다이나믹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종류의 마이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마이크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마이크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덴서 마이크는 민감해서 작은 소리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다이나믹 마이크는 큰 소리도 잘 받아들이는 대신에 가까이에 두고 써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 AM8은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입에 가까이 두고 쓸수록 좋습니다. 자, 지금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입에 가까이 대고 쓰고 있죠.
제가 조금 떨어져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5cm 정도, 한 뼘 정도 떨어지면 감도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프리앰프에 게인을 올리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주변 소음과 마이크 케이블 또는 뭐 컴퓨터 자체 노이즈,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도 함께 커지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볼륨은 확 올라가지만 노이즈도 함께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가까이 두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AM8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USB 마이크이기도 하면서 XLR 출력, 즉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오디오 믹서와 같은 기기에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이기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스트리밍을 하시는 때에 한 장소에서 여러 출연자가 등장하는 경우에 마이크도 여러 개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볼륨 조절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오디오 믹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런 오디오 믹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USB 마이크를 여러 개 연결한다고 해서 물론 뭐 쓸 수도 있겠지만 볼륨 조절을 한다든지 세부적인 어떤 조정을 할 때에는 USB 마이크들로만 구성해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여러 대의 마이크를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볼륨 조절은 버튼이나 클릭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리적인 조절 노브나 페이더가 있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XLR 출력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통 이 가격대의 마이크들은 USB 연결 아니면 XLR 연결 둘 중에 하나만 갖추고 있는데, 이 마이크는 둘 다 있는 것이 특징인 거죠.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스튜디오나 작업실에서는 XLR 출력으로 프로용 오디오 기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외부로 나가서 사용해야 할 때에는 간편하게 USB만 연결해서 USB 마이크로 사용하면 되니까 아주 편리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두 오디오 출력 간의 음질 차이일 텐데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프리앰프로 사용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SSL2 플러스라는 모델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제품인데요. 아시겠지만 SSL은 나쁘지 않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SSL로 받은 소리와 USB로 직접 입력받은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LR 단자만을 이용해서 연결하였습니다. 파피루스 미디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AM8의 USB 연결 테스트입니다. USB 연결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입니다. 파피루스 미디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인 설정은 12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확실히 XLR 출력으로 좋은 마이크 프리앰프를 거친 소리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인터페이스만 해도 한 30만 원 정도 하니까요. 이 10만 원도 안 하는 마이크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 프리앰프와 ADC 칩이 좋아봤자 SSL보다 좋을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USB 마이크로 사용했을 때 음질이 못 들어줄 정도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용도적으로 보았을 때 이 마이크로 음악 작업, 뭐 예를 들면 보컬 녹음을 한다거나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할 마이크는 전혀 아니니까, 게임이나 스트리밍 할 때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용도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 간편하게 USB-C 케이블 하나만으로 컴퓨터나 또는 태블릿 또는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색적으로는 초고역대의 사운드가 조금 아쉬운데요. 용도를 생각하면 그것 역시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능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의 감도, 센시티비티는 제조사에서 밝히는 센시티비티는 마이너스 50dB 플러스 마이너스 3dB라고 제조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단위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dBV per 파스칼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다른 마이크들의 감도는 어떠한가? 다이나믹 마이크의 대명사, 핸드 마이크의 대명사, 슈어의 SM58은 마이너스 54.5 dBV per 파스칼입니다. 비슷한 형상과 용도로 사용하는 SM7B
마이너스 59 dBV per pascal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AM8의 센서티비티가 마이너스 50dB에 플러스 마이너스 3dB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편차가 6dB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조사가 정확하게 안 잰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밝히고 싶지 않던가. 그래서 이 수치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 체감상의 경험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SM58보다 감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프리앰프의 게인을 조금 더 올려야 비슷한 레벨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이즈가 더 많이 생기거나 할 정도로 확 올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조금 더 올려야 되는 정도입니다. 충분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용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류의 마이크들은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어폰 단자가 달려 있거든요. 얘도 요 아래쪽에 이어폰 단자가 있는데요. 컴퓨터로 USB로 연결해서 컴퓨터로 시그널이 넘어갔다가 제가 컴퓨터의 이어폰 단자에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 그만큼 레이턴시가 발생해요. 신호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내 말이 늦게 내 귀에 들리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말하면서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전문 용어로 절개됩니다. 박자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버벅버벅거리게 됩니다. 신경 쓰여서 이렇게 메아리 같이 들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하라고 마이크로 입력되는 신호를 USB 통해서 저쪽으로 컴퓨터로 넘겨주기 전에 바로 모니터링 단자로 빼주는 거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요 아웃풋 단자, 이어폰 아웃풋 단자 역시 퀄리티가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꽤 괜찮은 사운드로 들리고요. 이런 USB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한 채널짜리고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다. 그리고 형상이 마이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크 입력이 다이렉트로 USB를 통해서 들어가고 오디오 출력은 이어폰 단자로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PC나 태블릿의 사운드 역시 모두 이어폰으로 출력이 됩니다. 게임하면서 또는 화상회의를 하면서 스트리밍하면서 PC를 통해 들어야 되는 소리를 모두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단 이어폰 단자로 소리를 들으려면 이 XLR 마이크 단자로 요걸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꼭 USB-C 단자가 PC와 함께 연결돼서 입출력 셋업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임하면서 사용할 마이크다라고 하면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진동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타이핑하면서 말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보드 타이핑 노이즈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치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계식 키보드는 아닌데요.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인데 제가 그래서 약간 혹시라도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세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의 키보드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 키보드 말하면서 가까이 대고 말을 하면은 뭐 상대적으로 키보드 노이즈는 그만큼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키보드 타이핑 노이즈가 조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동이 이 받침판을 통해서 진동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 스탠드 사용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혹시라도 이런 형태의 관절형 마이크 스탠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같은 책상에 마운트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책장이나 뭐 다른 거에 마운트를 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상의 진동이 키보드를 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동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책장이나 다른 곳에 마운트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자면요. 연결된 기기들의 접지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비교적 전기 상태가 양호한 편이어가지고 USB로 연결할 때 노이즈가 없는데요. 테스트를 위해 사용해 보던 중에 어떤 랩탑 컴퓨터를 쓸 때 노이즈가 조금씩 심해지더니 이렇게 점점 쌓여가듯이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파워 서플라이 어댑터가 접지가 안 되는,
녀석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때 그 랩탑에 연결되어 있는 외장 모니터도 접지가 안 되는 모델이어서 노이즈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접지가 되는 파워 서플라이로 바꾸니까 노이즈가 없어지더라고요. 뭐 물론 이거는 컴퓨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노이즈가 전기적인 이유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얘 말고 다른 걸로 바꿨을 때에는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AM8에 USB 연결해서는 접지나 전기 상황에 조금 민감하게 얘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지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전기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USB 아이솔레이터라는 걸 팔거든요.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에 끼워서 연결하시면은 꽤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 모두가 느끼셨을 거예요. 가격과 성능, 디자인, 기능 모두 잘 갖춘 마이크입니다. 가격에 어울리지 않게 좋은 사운드, 카메라에 예쁘게 잡히는 LED 라이트, 게다가 XLR 오디오 출력까지도 지원해서 더 전문적인 장비들하고의 연결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주 매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마이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SM7B 같이 약간 투박하고 클래식하고 그런 마이크들의 약간 지루해졌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밝고 심플한 비주얼의 마이크를 원한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이크들은 그릴 있는데 번쩍번쩍 LED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마이크들도 있던데 너무 화려한 것 같고요. 딱 요 정도 절제된 화려함과 괜찮은 디자인, 괜찮은 성능을 갖추고 있는 AM8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좋은 제품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파피루스 미디어였습니다.